저는 그러니까 제일 가슴 아픈 게 그건 것 같아요. 어린애들한테만은 어른들이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한나라의 아버지란 사람이 자기 자식들 다 굶어 죽는데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안 되지. 부모 마음이 그거잖아요. 내 자식 굶어 죽을까봐 자기 허벅지 살 베서 먹여준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맨날 뭐 인민을 위해서 그런 명목하로 일하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한나라의 아버지였으면 당신이 그러면 안 되지. 자기 아들, 딸들이 굶어 죽는다는데. 그러네요. 네. 네.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네. 혹시 이런 일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도 아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소식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고난의 행군을 굉장히 북한 사람들이 끔찍해해요. 그때 겪었던 사람들이 정말 고지식한 분들이 다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누가 살아남았냐고 물어보면 강도들이 살아남았대요. 왜죠? 고지식한 사람들은 그 국가의 말만 듣고 정말 일만 하다가 다 돌아가신 거예요. 저 법 안 지키고 불법하고 내가 살아남겠다고 생존의식이 강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북한 주민 입장에서 강도,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이 살아남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고난의 행군을 겪었던 세대가 바로 저희 세대예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 이 충성도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조화가 되어 있어요. 저 같아도 당에서 뭐 이렇게 뭐 너를 키웠다 이러고 하면 거짓말 한다 그러거든요. 저는 그러네요. 당에서 안 키웠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키웠거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뼈와 살을 깎아서 저를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믿지를 않는 세대거든요.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어서 3대 세습이 됐는데 이거 70년 동안 거짓말을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거 믿겠어요? 왜냐면 고난의 행군을 겪은 세대인데 그 당을 따른다는 그 세대 그 사람들이 죽는 걸 다 봤는데 그러니까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제는 조금씩 예,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래서 요즘에 뭐 인간적인 지도자 뭐 이런 이미지를 굉장히 그래요? 연출을 많이 하려고 해요. 인민들 뭐 한다고 운다거나 자꾸 울어요. 이렇게 좀 감성 지수가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런 걸 이제 하는 걸 보면 아, 갈 때까지 갔구나. 그리고 갔는데 문제는 이게 자기가 뭔가 노력을 해서 이 북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제2의 고난의 행군이 또 왔다. 그걸 겪어본 세대들이니까 이게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왔다고 느끼거든요. 처음에 고난의 행군 처음 시작할 때 이게 고난의 행군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니까 정말 그때 뭐 고난의 행군 시기였다 이렇게 걔네가 만들긴 했지만 벌써 사람들이 직감을 하기에 아 이거 또 왔구나를 벌써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 시대 때보다 더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지금 북한에 계십니다. 북한에 계시고 그냥 안부는 어떤지 그러니까 안부를 이제 물어봤는데 잘 지내신다고 하고 제가 이제 방송 활동을 활발히 하게 된 계기도 저희 부모님 때문인데 제가 열심히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숨어 살면 부모님한테는 해를 안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한 4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숨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한민국 남자를 따라서 대한민국에 딱 오자마자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그 평양에서 이렇게 추방을 시켰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의 그 프라이드가 뭔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는 군복이었거든요. 그리고 평양에 산다는 건 저희 엄마의 프라이드였거든요. 근데 그 두 번의 자존심을 제가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숨어 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딱 되니까 반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유명해져가지고 내가 북한 인권에서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되겠다. 내가 유명해지면 이제 북한도 하도 국제사회가 인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하니까 정말 조금씩 변하거든요. 그 처음에 인권 정말 무참하고 비참하고 처참했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 변해서 이제 많이 숨기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막 처형하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런 빈도도 정말 조금씩 줄고 있대요. 그리고 뭐 이제 그런 소식통들 이제 들어보면 그래도 이제 사람 목숨 가지고 그렇게 막 장난하듯이 그런 게 하도 국제사회가 압박을 하니까 나아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목소리에 나도 좀 한 목소리에 합쳐야 되겠다. 왜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더 이상 그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내가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방송에 나왔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 어머니 잘 살고 있습니다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뭐 여러 가지 방송에 제가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항상 매일 그런 다짐을 하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내가 꼭 그 모셔오는 날에는 내가 이때까지 못했던 효도를 다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항상 나와의 약속은 하고 살거든요. 제일 그 속상해, 그러니까 저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저희 남편이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데려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신랑도 항상 하는 얘기가 만약에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랑 만나게 되는 날이 오면 그때는 자기가 있는 모든 걸 다 털어서 자기가 효도하겠다고 이때까지 못 해드린 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신랑이 되게 완벽주의자예요. 요즘에 대한민국에 뭐 MBTI 검사 이런 거 엄청 많이 하잖아요. 저희 신랑이 ESTJ거든요. ESTJ? 예. 그 16가지 유형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래요. 학급에서 반장 선거를 한다면 하면 반장이 먼저 되어 있는 사람이래요. 그 정도로 완벽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 처리를 할 때 보면 정말 꼼꼼하게 잘했어요. 저 이제 데리고 나올 때 그 뭐 007 작전 무슨 제임스 본드가 하듯이 그 정도로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단번에 성공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신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캄보디아에 건설회사 직원으로 나왔다가 저를 만나게 됐거든요. 하필이면 그 이제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파견을 가게 되는데 그 나라에 아무 연고도 없는데 가라 그래가지고 그 네이버 초록창에 정말 궁금해서 캄보디아라고 이제 검색을 했는데 그 연관 검색어에 캄보디아 평양냉면관이 뜨더래요. 거기에 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머나 캄보디아에 북한 식당이 다 있네 라고 하면서 내가 여기에 가게 될까? 갈 일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라 이 사람도 통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북한에 대해서. 근데 오자마자 몇 시간 만에 저희 식당으로 지인들과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마중 나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희 식당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이유는 한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라. 네, 그래서 이제 데리고 들어와서 그게 연이 돼서 결국에는 뭐 사랑의 도주국까지 발렸는데 그때 저희 신랑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다른 나라 모든 여자들은 다 되는데 왜 한민족인 우리만 안 될까?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때 느낀 게 통일이 이럴 때 굉장히 필요한 거구나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통일에 저도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통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굉장히 추상적인 거고 근데 이제 그 통일이 내가 이게 필요로 하니까 나한테 너무 필수적인 거예요. 막 사랑을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됐었다면 이렇게 아픈 사랑을 하지 않았을 텐데 굉장히 멀리 있던 통일이 정말 내 눈앞에 당장 내년이라 통일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통일이라는 게 정말 필요한 거구나. 너랑 나랑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지금도 저는 변하지 않는 게 통일이 안 되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서라도 전 개인적으로 어쨌든 통일을 원해요. 왜냐하면
만나려면 통일은 기적이 필요하기 그쵸. 때문에. 네. 그래서 통일은 나한테 필수인 것 같아요. 그 남편분뿐만 아니라 아까 따님이 있다고 네. 하셨는데 그 북한에서의 가정과 네. 여기서 내가 이룬 가정 네. 그 차이를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가족이라는 게 진짜 이게 정말 따뜻한 건데 의미는 정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나는 북한에서의 가족도 내 가족이었고 지금 대한민국에 꾸리고 산 내 가족 내 가족이거든요. 다만 만나지 못하고 있고 만약에 하나로 합쳐진다면 그만큼 그 좋은 일이 더 있을까. 내 그 평생 소원이거든요. 진짜 북한의 가족과 나만의 내 가족이 만나는 거. 근데 아버지 엄마 손에서 그리고 그 품에서 자랄 때는 그 가족이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받기만 했던 사랑이라 그냥 아버지 엄마라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부모라서. 근데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항상 줘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내 딸이 생기고 그리고 내 가족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가족이라는 이 느낌은 북한에서나 남한에서나 뭐 정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따뜻했다는 것만큼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대신에 거기서 살던 삶은 좀 다르겠지만 환경이나 이런 게 좀 다르겠지만 그 가족이라는 따뜻함은 동일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보니까 이제 가야금이랑 베이스 기타 수준이 되게 엄청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이야기인가요? 제가 원래 그 이제 북한 식당이라는 것을 이제 파견을 나가게 될 때 그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기준이 인물 심사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 재능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예술도 해야 되나요? 예. 그 예술이 없으면 못 나가요, 거기도. 그래요? 예. 그래서 노래라든가 악기라든가 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원래 전공이 노래로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노래로 들어갔는데 북한 식당에 가니까 이 노래 하나를 가지고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세대로 얘기를 하면 가성비가 안 좋은 거예요. 노래도 하고 춤추지 않으면 악기 해야 되잖아요. 또 뭔가 두 가지는 돼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보면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다 음악을 하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이제 아코디언 쓰셨고 아빠는 이제 트럼펫을 부시는 분인데 어릴 때부터 음악을 이제 섭섭지 않게 접하고 자랐어요. 저도 어릴 때 아코디언을 막 배웠었고 막 돌아가면서 악기 한 번씩은 다 집어봤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다 기타 같으면 기타 치고 뭐 피아노 갖다 주면 피아노 치고 뭐 이런 건데 대신에 정말 잘하는 건 없어요. 그냥 골고루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그 이제 그림을 볼 때 그 식당에 나가면 이제 밴드 이런 걸 하는데 그 밴드에 베이스 기타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베이스 기타를 탁 안겨주면서 치래요. 그래서 제가 할 줄 모르는데라고 하는데 어디 그런 게 있냐고.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하는데 하세요라고 해서 이제 베이스 기타를 그때부터 이제 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북한 식당에 나가서 베이스 기타수로 이제 베이시스트로 4년 동안을 공연을 했고 그 전에 제가 가야금을 살짝 배웠었어요. 근데 가야금을 배운 게 북한은 이제 21년짜리 개량 가야금을 쓰거든요. 원래 가야금이 오리지널이 12줄이거든요. 근데 이 12줄짜리를 안 가르치고 북한이 21줄짜리 개량 가야금을 해서 약간 하프 소리가 나요. 피아노 소리 같은 게 나는데 이 21줄짜리는 빠른 곡을 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 가야금수들 보면 다 역동적으로 엄청 빠르게 쳐요. 한번 봐야겠어요? 예, 그래서 그 가야금을 그때 누구한테서 배웠냐면 북한의 5손가락에 들어가는 가야금수들이 있는데 요 중에 한 사람한테 제가 배운 거예요. 근데 정말 스파르타식으로 배워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학교에 들어갔을 때 배웠어요. 한 6개월을 배웠는데
이렇게 손 이렇게 뜯었는데 너무 뜯으니까 그 꽝새거든요. 그 가야금 줄이. 네. 대한민국에 오니까 이게 명주실인데 북한은 그 안에 그 쇠줄 있잖아요. 달라요? 예, 쇠줄 넣고 거기다 이렇게 명주실을 이렇게 감아놨어요. 그래서 뭔가 더 따랑따랑한 소리가 나요. 그 부드러운 소리가 안 나고. 그래서 뜯을 때 보면 땅땅 따다당 땅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뜯다 보면 이 손이 까져가지고 피가 나오다 못해 안에 뼈가 보일 정도로. 그래도 뜯으라고 했어요. 그거 못 뜯으면 막 얻어맞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너무, 그러니까 그 가야금 배워주는 선생님이 너무 악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못 하겠다고. 근데 이 손이 이게 성할 날이 없었어요. 진짜. 다 뜯어지고 해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러다 애 죽이겠다고. 그래서 이제 가야금을 안 시키고, 그래도 이제 그 현악기 했던 게 있어서 베이스로 이제 돌린 건데, 결국엔 베이스로 이제 간 거죠. 가서 이제 베이스로 열심히 하다가 대한민국에 왔는데, 제 이야기가 많이 나가고 뭐 그러면서 저랑 이제 같이 축제장에 이제 그 공연 다니자고 제안을 해온 언니들이 있어서 선배 언니들이 그 언니들을 따라서 베이스를 하고 다니다가 아무리 봐도 이게 베이스가 그 이제 전문가 아니고는 베이스 소리를 가려 들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저도 잘. 예, 약간 이렇게 서 있으면 제가 치나 마나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솔리스트 악기를 하나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 그 어릴 때 그 전공을 살려가지고 그 느낌이 내가 이거 또 한단 말이야 막 이런 거였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25연짜리 계량 가야금을 샀는데 와 줄이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00번을 쳐도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자신감을 얻고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해서 한 지금 1년, 2년째 지금 가야금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가야금 선생님이 저보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북한에서 오셔서 그런지 너무 전투적으로 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이 곡을 할 건데요. 저 이거 일주일 만에 해야 됩니다. 그거 불가능하세요? 아니요, 저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내면 선생님이 사람 맞으세요? 막 이게 가능해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열정이 불타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해서 나한테 수익이 보장된다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내가 이런 만큼 돈 받을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그 북한 식당에서 16시간 하루에 일하면서 그 하이힐 10cm짜리 신고 그렇게 돌아다녀도 한 달에 150달러를 줬는데 내가 어디 가서 가야금 한 곡을 하면 그 한 달 받았던 돈의 몇 배를 받는데 그게 너무 이게 이게 살게 할, 이제 가야금을 이제 더 잘 할 수 있게 하는 이제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가야금 열심히 해가지고 혹시 앞으로 좀 어떤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이제 여러 방면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가야금으로 이제 북한과 남한을 아우르는 뭔가 이제 통일 그런 가야금 그런 곡을 하나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앨범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북한 주법과 남한 주법이 섞여가지고 약간 그 저희 사랑 이야기를 담은 노래인데 그 연주곡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제 연주곡을 들으면서 이제 작곡가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앞에서는 분명 남한 그 멜로디가 이렇게 대한민국 멜로디가 이제 이렇게 나오다가 마지막 중간쯤에서 하이라이트 부분에 가면 정말 북한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남과 북이 만났다. 정말 잘 되길 바란다고 좋은 곡을 써주셨어요. 네. 저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너무 기대되네요. 가야금으로 이제 앞으로 좀 많이 활동을 해가지고 북한이란 세상 북한이라는 걸 좀 알리는데 가야금으로 일절을 하고 싶어요. 네. 네, 너무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저희 세큐TV는 네. MZ 세대들이 네. 많이 봐주기를 또 이렇게 바라고 있는데 네. 청취자분들께 저희 통일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Z 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제가 어느 대학교를 갔는데 통일 그 강의를 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잘 준비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오. 네. 통일에 관심이 없다. 슬프네요. 예. 네. 너무 슬펐어요. 공감되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통일에 대해서 자기네는 너무 잘한대요. 이론적으로. 왜냐면 통일되면 뭐가 좋아요? 물어봤더니 경제적 이익, 그리고 거기서는 자기한테 이제 자기 생활에 구현되는 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따지더라고요. 이렇게 막. 그래서 뭐 석유관이 들어와서 기름값이 낮아지고 뭐 비행기 운항이 이제 직항으로 되고 네. 뭐 유라시아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이유들 중에 딱 한 가지 빠졌다고. 사람이 빠졌다고 그랬어요. 그 북한에서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이 빠졌다고. 통일이 되면 이런 게 다 좋은데 그 중에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이제 통일을 왜 해야 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진짜 저 개인적으로는 나는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통일을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당신들께서는 이 좋은 세상에서 이 좋은 체계에서 불평할 수도 있고 억울하면 억울할 수도 억울하다고 이제 이런 세상에서 살지 않았냐고. 저 세상 사람들은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한 번도 못 해본 사람. 저 사람들 지금 물에 빠졌다고요. 물에 빠진 사람 지나가면서 구해줄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냐고요. 일단 꺼내놓고 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통일은 물에 빠진 사람 구원해준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잘 여러분들께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자유, 북한 인권, 안보를 솔직한 이야기로 풀어내는 학구마길 통토크 하나의 꿈, 하나의 길, 그리고 통일 토크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 오늘 네. 처음 나와주셨는데 어떠셨나요? 그래도 이 시청자분들께서 제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들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셨다면 당신은 이미 통일의 선구자라는 사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